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보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보험은 딱 세 가지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만 잘 준비하셔도 보험은 충분한데요. 문제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단지 아는 사람이니까, 지인이니까, 친척이니까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얼굴만 보고 가입한 사례가 정말 많다는 것인데요. 지인이나 설계사의 말만 듣고 이것저것 다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는 30만원,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납부하면서 막상 아플 때는 가성비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대한 암이고, 중대한 뇌졸중이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일 때만 보장하는 CI 보험이었거나 사망해야만 나오는 종신보험이었거나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던 경우처럼 과거에는 정보 부족으로 잘못 가입한 보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검색만 조금 해도 대부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러니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돈만 낭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메모해 두셔도 앞으로 보험 가입에서 실패하실 일은 없을 건데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닙니다. 소비와 지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보험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봐왔지만 실제로 이득 본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꼭 필요한 항목만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는 것인데요. 보험 없는 분들이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국민 대부분은 한두 개씩 보험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위험이고요. 세 번째는 너무 일찍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기는 리스크죠. 너무 오래 사는 건 연금으로 대비하면 되고 너무 일찍 사망하는 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엔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겠죠. 이건 실비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하거나 간병이 필요하고 이럴 때 대비하는 게 바로 진단비 보험입니다. 병원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그리고 일찍 사망했을 때 생기는 재정적 리스크는 정기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보험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리스크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은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거나 ETF나 주식 등으로 자산을 불리거나 배당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할 건 병원비, 소득 상실,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 이 네 가지 정도만 잘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이 외에는 사실 크게 필요한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치료비의 대부분을 커버해주는 보험인데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도수치료, 물리치료, MRI, CT, 주사료 등 폭넓게 실손의료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장이 겹치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이것저것 과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비보험이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비 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에서는 공단 부담금이라 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비용이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급여 쪽의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선택진료료 이외의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 부담금이 396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라면 이 200만원이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실비 청구가 가능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것인데요.
치료비를 만약 5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급여 쪽은 80% 보장이 가능하니까 원래는 4,2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맞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서 실제로 4,800만 원을 실비로 보장받게 됩니다. 즉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급여로 5천만 원을 쓰셨다면 4세대 실비 기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기 때문에 70%인 3,500만 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즉 1,50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비에서 다 보장이 안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3대 진단비나 종합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4세대 실비 기준으로 보면 1년마다 한도가 질병급여 5천만원, 질병비급여 5천만원, 상해급여 5천만원, 상해비급여 5천만원입니다. 질병과 상해 각각 1억 원 한도인 것이고요. 통원의 경우에도 질병급여는 20만원, 질병비급여 20만원, 상해급여 20만원, 상해비급여 20만원으로 질병과 상해 각각 통원 40만원 한도입니다. 사실 실비의 맥시멈 한도까지 실제로 다 쓰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다 쓰신다고 해도 매년 한도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올해도 입원 수술 1억, 통원 40만원, 그 다음 해도 1억, 통원 한도 40만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영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이나 출산은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비만이나 영양제, 비타민제, 보신 목적의 투약,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 예방접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인 기준에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도 실비보험은 꼭 가입합니다. 심지어 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사람들조차도 실비보험만큼은 꼭 챙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비보험은 20세까지는 만원 이하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30대, 40대, 50대 분들이라고 해도 2만원에서 3만원대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험,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란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을 말하는 거고요. 이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치료비 때문만이 아니라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질병이기도 하고 병에 걸리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소득 상실 리스크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폐렴은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암, 뇌, 심장질환은 실비로만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중대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수 있고 간병비, 좋은 음식, 고가의 치료비 등 다양한 지출이 생깁니다. 3대 진단비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비보험, 두 번째 3대 진단비 보험,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보험은 사실상 끝입니다. 그 외에 치매보험, 간병인보험, 치아보험, 입원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등 이런 것들을 계속 가입하는 건 결국 불안감이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설계사의 말만 듣고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로 매달 수십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보험 개수는 작고 보험료는 최소화합니다.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닙니다. 그냥 소비와 지출입니다.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그렇게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암 진단비인데요. 암은 크게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소해감 진단비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일반암 진단비 하나만 잘 준비하면 대부분의 암은 다 보장이 됩니다. 뼈암, 뇌암, 백혈병 같은 이런 고해감도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유방암, 방광암과 같은 소해감도 전부 일반암 진단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핵심은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암 진단비의 중심은 반드시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는 백혈병을 포함한 고해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태아보험에는 일반암과 고해감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상황은 다릅니다. 20대, 30대 이상의 성인분들은 고해감 진단비를 따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에서는요, 대장전망내암, 비침습 방광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생식기암까지도 유사암으로 간주해서 진단비를 일반암의 20% 수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로밖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 5천만 원 구성을 했다면 유사암은 최대한 1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사암 범위가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유사암 4개로 명확히 정해진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이건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암 관련 특약이 정말 많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 암통원비, 암입원비, 암수술비, 항암치료비,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성해도 되는 건 항암치료 특약 하나입니다. 항암치료비는 실비에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완용으로 괜찮습니다. 나머지 특약들은 보험료만 높아지고 실속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 외에는 굳이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수술 23,350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346,827건이죠. 즉 수술보다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암 관련 특약은 항암 치료 쪽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암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8만 명 수준인 반면에 통원 치료 환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전처럼 암 진단비를 받으면요, 장기 입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 통원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암 입원비, 암 통원비 특약은 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효율을 따지면 굳이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항암 치료 특약 정도만 일부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성입니다. 진단비는 암이라는 진단만 받으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술은 선택사항이라서 꼭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암으로 통원하거나 입원하는 경우도 모두 실비보험에서 보장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암 관련 보장을 준비하실 땐 복잡한 특약보다 일반암 진단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추가적으로 항암치료 관련 특약을 구성하는 게 좋은 이유는 최근 중입자, 가속기 치료기 같은 최신 치료 기술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소개되면서 꿈의 치료기라고 불리고 있죠. 이 치료는 암세포의 DNA를 끊어 재발률을 낮추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총 치료 횟수도 1에서 15회 정도로 짧고 최대 3주 내외의 기간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인 건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특약은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제도 이제는 과거처럼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암세포 외에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해서 탈모, 구내염, 설사, 심한 구역감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요즘은 2세대 표적 항암제로 암세포만 정확히 공격한다든지 3세대 면역 항암제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의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재진단암 진단비나 여러 번 받는 통합암 진단비 같은 것보다 일반암 진단비와 항암 치료 관련 특약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진단비 중에서 암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뇌와 심장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먼저 당뇨 환자 383만 명, 고지혈증 환자 304만 명, 고혈압 환자 746만 명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의 관계를 보면 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자 중에서도 59.6%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10명 중에 7명이나 해당했습니다.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가 무려 74.2%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뇌경색, 동맥경화, 협심증, 자율신경병증, 족부병변, 투석,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증 등이 오게 되고, 장기적인 고혈압은 뇌, 눈, 심장,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실명, 심부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동맥경화는 허혈성 심장병인 협심증과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이거나 혹은 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중요성은 더더욱 올라가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알겠는데 무엇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뇌질환은 뇌혈관 진단비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등 I60부터 I69까지의 코드에 해당하는 질환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시면 보장 범위는 8.2%밖에 되지 않고 뇌졸중 진단비만 있다면 보장 범위는 65.3%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미 과거에 준비하셨는데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만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뇌혈관 진단비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보장 범위가 7.1%에 불과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57.4% 범위로 보장됩니다. 즉 100% 보장을 원한다면 심혈관 진단비까지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경제적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수준이라면 허혈성 진단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대, 20대, 30대처럼 보험료가 저렴한 연령대이거나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심혈관 진단비를 추가하실지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암 진단비, 항암 치료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잘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4가지 항목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조금 더 지출이 가능하시고 보장을 조금 더 넓게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 배상 책임, 추가로 가성비 특약까지 추가 구성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수술비는 실비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를 추가하셔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10대, 20대, 30대, 40대이신 분들은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에 대한 보험료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 60대, 70대 분들입니다. 실비보험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번에 실비보험 갱신됐는데 5년 전에는 저렴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었다. 이거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평생 납입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실비를 노후까지 평생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분들이 나중에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6세대 실비, 7세대 실비처럼 새로운 실비 보험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지금은 100% 보장된다고 좋다고 했던 1세대 실비조차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노후까지 유지가 어려워질 겁니다. 80%, 70% 보장받는 4세대 실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나올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실비는 보장이 진짜 이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의 가장 큰 단점인 갱신형 구조를 보완하려면 20년만 납부하고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수술비를 반드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술비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수술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1호종 수술비인데요.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은 물론이고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뀌어도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도 모두 보장합니다.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모두 가능하고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기만 하면 약관에 없는 최신 신의료기술 수술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는 비급여 수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빈치 로봇 암 수술, 자궁 하이포 수술, 맘모톰 수술 같은 요즘 많이 하는 수술들은 대부분 보장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관에 정해진 수술 코드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비급여로 바뀌거나 약관에 없는 수술이면 보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질병만 정해진 개수만큼 보장하는 120대 수술비, 140대 수술비 같은 N대 수술비들은 암 수술은 대부분 제외돼 있고 수술 코드 방식이라 빠지는 보장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에서 5종 수술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특정 보험사에서 일부 암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급해준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 몇 가지 암에 대해서만 소액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약관에 정의된 119대, 128대, 144대 수술비처럼 정해진 항목만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또한 질병수술비는 가입 금액이 30만원, 50만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험료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보험은 자잘한 치료비 보장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가 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호종 수술비의 경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관련 스텐트 삽입술이 3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0만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에는 평균 3,682만원, 관상동맥 우회 수술에는 3,524만원이 들 정도로 매우 높은 치료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이런 고액 수술의 비용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특약은 자잘하게 이것저것 넣기보다는 작은 수술부터 고액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해주는 1호종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보장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나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녀가 이웃집에서 TV를 파손한 경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옆 사람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쏟아서 상대방의 기기를 고장내거나 화상을 입히는 경우 등 무수하게 많은 경우들을 보장해 줍니다. 생활 속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꼭 함께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무해지형은 50% 해약 환급금 지급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내용처럼 처음부터 제대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나중에 굳이 해지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굳이 해지 환급금 받겠다고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환급금은 과감하게 없애고요.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무해지형으로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꼭 갱신형 말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내 나이가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메인 보험은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3만원대로 가입했다고 갱신형이로도 싸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게 바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30세 남성 기준 보험료가 35,830원이었던 것이 40세에는 66,482원, 50세에는 165,785원, 60세에는 388,678원, 70세에는 928,185원, 80세에는 136,7,508원, 90세에는 무려 2,269,420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 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6억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거죠. 반면 처음부터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하셨다면 총 납입료는 3,101만 400원으로 끝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보험은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기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5년, 30년, 40년 납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20년 납으로 대부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년, 50년 길게 납입하면 내야 하는 총이자 부담이 커지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그나마 주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팔아서 대출금 갚고 차익까지 얻을 수 있지만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판매도 안 되고요. 그냥 소비와 지출입니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납입 기간은 짧게 20년 납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만기를 100세, 110세 혹은 종신형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좀 아쉽게 가입하신 겁니다. 보험 만기는 90세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100세, 110세까지 산다더라. 그래서 만기는 길게 해야 한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국가 통계 자료 어디에도 그런 수면 보장은 없습니다. 90세 정도면 충분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의 1,000만 원과 30년 뒤에 50년 뒤에 1,000만 원이 가치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 가치는 기회비용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이자 개념이나 물가 상승률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10년 뒤에는 이자까지 더해서 꺼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의 1천만 원으로 지금과 같은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보험 만기는 90세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100세, 110세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수명과 물가 가치를 감안했을 때 80세에서 90세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1세부터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당 90세 만기 무해지 비갱신 납입면제 기준형으로 설계한 남성 제한선입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 1천만 원, 암주요 치료비, 뇌심장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양성뇌종양 이식 수술비, 그리고 배상 책임까지 포함해서 구성해도 10세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5만 원도 안 넘고요. 20세, 30세는 10만 원 이하, 40세는 10만 원 초반, 50세는 10만 원 후반대로 보험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50세까지도 10만 원 초반으로 보험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니즈에 따라 암이 걱정된다면 암 진단비를 1억, 2억으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혈관 질환이 우려된다면 뇌 심장 관련 진단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보험이 많아서 일부만 필요하신 분들은 진단비를 좀 줄이고요. 기존에 없는 보장 내용만 추가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30만원, 50만원 내고 싶어도 정상적으로 보험을 제대로 설계하면 그렇게 보험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중심의 종합보험, 이 두 가지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병보험, 치매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통원보험, 입원비 보험 등 모든 걸 다 준비하라는 건 사실상 개인의 욕심일 뿐이고요. 보험은 최소한으로 핵심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보험은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받는 보험인데요.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앞으로도 결혼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집안의 가정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재정적 리스크는 자녀의 성장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즉,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위한 사망보험, 그게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 기준으로 40세 여성은 월 12,700원, 40세 남성은 26,900원만 납부하시면 질병사망, 상해사망 모두 1억 원을 보장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현재 5살이라면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20년 동안 보장받고 그 이후에는 정기보험을 해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사망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싸고 평생 내야 하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합리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자잘한 수술비, 입원비, 상해보험, 골절, 화상, 기타, 산정특례 진단비, 통합암 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재진단암 진단비 등 이런 특약들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입원비, 수술비 같은 자잘한 항목들은 다 보장되고요. 혹시 나중에 큰 수술을 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생활비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 종합보험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사망하는 리스크는 자녀가 있는 분들의 한해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오래 사는 리스크는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하시거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거나 주택연금을 받거나 ETF나 펀드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실비보험, 3대 진단비보험, 종합보험, 정기보험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셔도 보험 준비는 충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고요. 줄인 만큼 생긴 차익은 치료비에 보태 쓰시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재테크나 저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치 내가 1%의 희귀 케이스처럼 모든 보험을 다 받을 것처럼 모든 혜택을 누릴 것처럼 보험을 과하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정말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출이 더 작습니다. 보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단적 의료비 지원제도, 본인부담 상환제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등 공적 지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오는 부분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보험은 3개만 충분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저장해 두시고요. 메모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보험 외에도 지출 요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소비와 지출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보험 가입 시 30여 개 이상의 여러 회사들의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퍼즐 김영희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